2022년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 5세대가 기대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탑재하면서 70만 원이 넘는 가격임에도 가성비 태블릿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품평에는 이런저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째서 아이패드 에어 5를 가성비 제품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탑5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말하는 리뷰어. 그래서 광고 홍보가 여지간히 안 들어오는 헝그리 리뷰어 탑5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요청이 있었던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아이패드는 일반형, 에어, 프로, 미니의 4가지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일반형보다 조금 더 고성능이면서 좀 더 가볍게 만든 제품이고요. 아이패드 프로는 노트북과 맞먹는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출시가 되다 보니 기본형 아이패드는 점점 더 가격과 성능이 떨어지는 보급형이 되어가는 추세이고, 최고 사양인 아이패드 프로는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 합리적으로 고르게 되는 중간 제품이 바로 아이패드 에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신 제품이 에어 5세대로 2022년 4월 출시되었고요. 지금 쿠팡 로켓 배송으로 64기가 제품이 72만 원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출시 가격이 77만 원이었으니 5만 원 정도 떨어졌군요. 자, 지금 구입을 원하시면 영상 설명란 링크로 가격 확인 후 구입하시고요. 저는 출시 후 상품평을 모아 분석해서 특히 단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사도 괜찮은 제품인지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상도이라는 것이 있으니 장점부터 갑니다. 첫째는 역시 AP 성능입니다. 컴퓨터에서 CPU에 해당하는 것이 폰이나 태블릿에서는 AP인데요. 에어 시리즈 최초로 M1 AP가 탑재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번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가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M1 칩은 애플이 자랑하는 고성능 AP이고요. 맥북 프로, 아이패드 프로에 사용하는 8코어 CPU가 들어간 M1 칩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만큼 고성능이고 가성비 성능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바로 이 M1 칩셋이 현재 태블릿 시장에서 아이패드를 삼성 등 기타 제품보다 격차가 큰 일이 제품으로 차별화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램도 8기가로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멀티태스킹도 빠릿빠릿하죠. 고성능 게임하거나 영상 편집을 해도 부족하지 않게 돌려줍니다. 둘째는 디자인과 휴대성입니다. 색상을 예쁘게 뽑았고요.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무게가 461g이라 가벼워 휴대하기에도 좋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680g이라 200g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무겁거든요. 일반 아이패드는 480g 정도로 에어가 20g 정도 가볍습니다. 셋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패드 9 일반형의 경우에는 화면 반사가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10.9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다들 아시겠지만요. 애플 특유의 쨍하는 색상과 화질을 보여주죠. 폰이나 노트북에서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저반사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빛 반사에 대한 불만도 없습니다. 넷째는 기타 장점들인데요. 전면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었고 카메라가 얼굴을 따라오는 센터 스테이지가 지원됩니다. 스피커의 음질도 다른 브랜드 태블릿에 비해서 좋습니다. 전 에어 시리즈에서 특히 저음이 꽤 향상되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또 당연하지만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신 분이라면 폰이나 맥북과의 연속 작업이라든지 파일 전송 등의 연동성이 있어서 안드로이드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깔끔하죠. 그리고 디자인이나 동영상 편집, 페인팅 앱 등 애플OS의 레퍼런스를 두고 제작된 어플리케이션도 많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애플과 안드로이드 공용 앱이라고 하더라도 애플 OS에서 더 매끄럽게 돌아가거나 애플에서밖에 쓸 수 없는 앱도 많다는 것이죠. 자, 장점은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요. 본 게임인 단점 바로 가시죠. 첫째, 128기가가 없다. 아이패드는 SD카드 확장을 지원하지 않아서 저장 용량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에어의 경우 64기가와 256기가만 있습니다. 이상하지만 가장 많이 선택하는 128기가 모델이 없죠. 원신 등 무거운 게임 몇 개를 설치하고 나면 64기가로는 메모리가 확실히 작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사실 중간에 128기가가 없는 이유는 애플의 끝나누기 꼼수입니다. 즉, 아이패드 프로 128기가 가격을 에어 256기가 가격과 비슷하게 해놓아서 같은 기종끼리의 팀키를 막고 에어 구매자를 자연스럽게 더 비싼 프로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고용량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64기가도 충분하다고 하니 본인의 사용 패턴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둘째, 60Hz 주사율과 화면비입니다. 요즘에는 태블릿도 고주사율인 120Hz를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도 120Hz를 지원하는데요. 아이패드 에어5는 아쉽게도 60Hz만 지원합니다. 따라서 화면의 움직임에서 부드러움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특히 게임할 때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M1 칩을 탑재했기 때문에 고주사율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정작 디스플레이에서 이걸 지원 못하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왜인지 화면비에서 4대3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비 때문에 요즘 넷플릭스 등 동영상을 볼 때 큰 렛터박스가 생기죠. 그리고 베젤이 왠지 더 두껍게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갤럭시 탭 등 다른 태블릿은 가로 영상에 맞춰 16:10 정도의 화면비를 가지고 있기에 더 비교가 됩니다.
셋째, 뒷판 느낌. 워낙에 얇게 만든 제품이라서 그런지 뒤쪽 판을 눌러보면 움푹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금방 안쪽에 부품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들기면 통통하는 통울림도 느껴져서 깔고 앉으면 부러질까 걱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내구성 문제로 큰 문제가 된 사례나 상품평은 많지 않습니다. 넷째, 배터리. 셀룰러 모델에서 배터리가 좀 빨리 소모된다는 불만평이 있었습니다. M1 칩이 워낙 고성능의 전력 효율성이 높은 칩이지만 그만큼 고성능으로 기기를 작동하는 탓인지 배터리 용량이 불편하지는 않아도 반면 크게 향상된 느낌은 없다는 평도 많습니다. 다섯째, 애플 펜슬 별도 구입. 애플 펜슬 2세대를 완벽 지원합니다. 옆에 붙여두고 사용할 수 있고 필기감도 그만이죠. 하지만 애플 펜슬 2세대를 구입하려면 지금 쿠팡에서 15만원에 육박합니다. 아이패드가 72만원에 애플 펜슬이 15만원이라 별도 구입은 좀 부담스럽죠. 여섯, 썬더볼트 지원하남? 이것도 아이패드 프로와의 급 나누기 같은데요.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지원하는 썬더볼트를 에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썬더볼트 지원하는 모니터에 연결해서 미러링하거나 썬더볼트 지원 외장 하드에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빠른 급속 충전 같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쉽죠. 기존의 썬더볼트 호환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아이패드 프로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이상으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좌우간 성능 면에서 아이패드 에어는 최초로 M1 칩을 탑재하면서 빡겜용이나 영상 편집 작업용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독보적인 성능을 가졌다는 면에서 확실히 성능 대비 가성비 제품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인지 성능뿐 아니라 가격에서도 아이패드 프로에 근접하게 되었죠. 하지만 태블릿으로 주로 영상 시청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17만원 밖에 안 하는 레노버 P11 같은 가성비 태블릿을 사는 것도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보호하는 방법일 겁니다. 혹시 구입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로 가격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탑5였습니다.